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서술형 평가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나라 민주국가입니다. 근데 이런 민주국가답게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온 과정, 그런 과정 중에 시민이 참여한 모습들 공부했었죠. 4.19 혁명부터 6월 민주항쟁까지 그 이후에 나타난 다양한 모습들 공부했던 거 서술형 평가 풀면서 다시금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입니다. 사진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위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된 사건으로서 이승만 정부가 일으킨 부정선거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자, 사진 속 사건은 4.19 혁명이에요. 이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으로서 이승만 정부가 1960년 3월 15일에 치러진 선거에서 부정한 방법을 쓰죠. 그래서 이 사건을 3.15 부정선거라고 합니다. 막 사람들이 직접 찍은 투표용지는 불태워 없애고요. 미리 준비한 막 투표용지로 바꿔가지고 막 개표해요. 이런 식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부정선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사건의 의는 무엇인지 쓰시오. 이 4.19 혁명의 의의를 쓰라는 거예요. 4.19 혁명의 의의. 4.19 혁명을 통해서요. 물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쳐요.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바다에서 발견되면서 전 국민이 분노를 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공부했죠. 죽은 거죠. 김주열 학생. 이런 식의 많은 희생은 있었지만 이 나라의 주인은 나구나.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어요. 잘못된 모습을 고치는 게 누구여야 돼요? 우리가 나서야지 내가 발딛고 살고 있는 우리나라가 바뀐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런 모습을 두고서 우리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말을 해요. 잘못된 모습을 바로 잡자 의지도 더욱더 높아졌고요. 이제 국민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서 잘못된 정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걸 경험한 아름다운 민주화 운동이었던 거죠. 다음입니다.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묻고 있어요.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요. 자신이 대통령을 계속하기 위해서 헌법을 바꿔요.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삼선 개헌이라고 불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3번까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했다. 삼선 개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요, 1972년 10월에는요, 헌법을 또 바꿔요. 이 헌법을 유신헌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유신헌법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 독재 정치를 폈어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펼친 독재 정치를 유신 독재 체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도대체 유신헌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걸까요? 대표적으로 자, 여러분,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의 직접 선거로 뽑죠.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당연한 거라는 소리죠. 그런데요, 유신헌법을 통해서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도록 바꿔요. 대통령 간선제, 이런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요, 처음에 헌법을 고칠 때에는 그래도 3번까지만 대통령을 할 수 있도록 고쳤잖아요. 유신헌법을 통해서는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을 아예 없애요. 영구적으로 한 사람이 대통령을 계속 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담겨 있는 겁니다. 아마도 박정희는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근데 이러한 박정희 독재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부하에 의해서 사살되면서 막을 내리기도 했죠. 다음 갈게요. 그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플랜카드에 대통령을 내 손으로, 대통령 국민의 손으로 뽑게끔 직선제 실시하라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시민들과 학생들은 전두환 정부의 독재에 반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전국에서 크게 시위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사건은 6월 민주항쟁입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그러한 글이네요. 자, 서술형 문제 확인할게요.
자, 6월 민주항쟁의 의의는 무엇인지 한 가지만 쓰시오. 여러분 6월 민주항쟁 때 대통령 직선제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실제로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서요. 대통령 직선제 실시의 약속을 받아내요. 그래서요. 1987년 12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다시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가 됩니다. 바로 그런 성과를 얻어낸 게 6월 민주항쟁의 의의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은 이렇게 좀 답을 써봤어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직접적으로요. 6월 민주항쟁은요. 6.29 민주화 선언을 이끌어냄으로써 대통령 직선제를 이루어내는 성과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도 답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민주화 운동으로서 첫 번째 의의를 지니고 있다라고 쓸 수 있지만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이러한 또 다른 민주화 운동도요. 이러한 식의 의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주화 운동과 좀 구분짓는 6월 민주항쟁만의 특별한 의의를 서술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는요. 두 번째 답을 좀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6.29 민주화 선언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 이루어냈다. 정리됐나요?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기억이라는 제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기억 제도는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이나 단체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지 못했을 때 주민들이 투표를 하여 그들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요. 주민 소환제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서술형 문제 확인할 텐데요. 주민 소환제의 역할은 무엇인지 쓰래요. 주민 소환제는요. 이 설명에도 나와 있다시피 주민이 선출한 의원, 단체장, 대표로 지금 선출되어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 같으면요. 주민 소환제가 실시되지 않았을 적만 해도요. 한번 뽑히면 임기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을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 끌어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민 소환제를 통해서 아무리 대표로 선출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일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들이 긴장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게 대표자들이 잘못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럴 때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의 모습이 만들어지죠. 그런 게 민주라는 거예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일궈내는 그러한 제도로서 주민소환제라는 게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서술형 평가 모두 풀어봤네요.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도요.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